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기독교사 대회 참가하려다가 사고가 난 송향미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대회 참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바라보이는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뒷좌석 오른쪽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트럭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쳐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택시 뒷부분이 날아가는 큰 추돌 사고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갈비뼈가 3개 정도 부러지고, 쇄골뼈도 부러지고, 폐도 찢어지고, 이렇게 눈 밑 피부도 찢어지고, 굉장히 머리도 다치고, 굉장히 좀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진단하신 선생님들이 다 우셨다 그래요. 이 아이가 조금만 더 처치가 빨랐으면 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데 되게 안타까워졌다고. 그래가지고 우선 급한 이렇게 외적인 수술부터 하고 퇴원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병원 안에서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다들 아프고, 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도 저를 굉장히 이렇게 좀 환자라서 이렇게 좀 배려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했는데, 사회에 나오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일반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때 당시 약간 그래도 정신지능도 어렸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런 느낌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통증, 육체 아픔과는 별개로 또 그런 마음의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짧은 말로 표현하기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원망도 많이 했고, 이 사고를 일으킨 목적이 뭐냐고 참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 기독교사 대회를 참가하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가정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정말 시간을 되돌린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거야.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들도 참 많이 했고요. 그것을 보상해 주실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크게 체험했고, 아직 짧게 살았지만 제 평생 가장 하나님을 깊게 만난 시기가 아니었나. 예. 그래서 물론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참 그런
기간이 있었으면 참 이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10 기독교사 대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어요. 대회 동안 많은 은혜 받으셔서 각자 돌아가셨을 때 있는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기독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서울대 윤리교육과 4학년 재학 중인 윤큰별입니다. 아직 4학년이지만 교사로서 준비한다 했지 아직 너무나 부족하고, 또 기독교사로 준비한다 했지만 너무나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데, 이번 수영을 통하여서 정말 현직에 계신 많은 기독 선배들을 만나고 또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내가 남은 이 1년을 또 한 학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가 기독교사로서 어떤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지 그런 점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오피아 묻지 마. 디오피아. 일반 수련회가 커피라면 기독교사 대회는 디오피아. 저는 사실 제가 부족한 걸 얻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등록한 게 가장 큰 이유라서요. 제가 고민했던 것들, 잘 몰랐던 것들,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교육과정을 할 때 너무 부족했던 점들을 알고 싶어서 강좌를 신청한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사 대회는 이렇게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다고 알고 있어요. 만남도 가지고. 그래서 지식적으로도 물론이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생님들 눈치 보고 나 혼자만 하고 또 이렇게 눈치 보고 막 그 숨죽이면서 사는데, 가서 보니까 900명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일에 대해 감격이, 그 기독교사 대회만 생각하면 1000명, 1500명의 동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도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각 지역에, 각 도시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선생님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 너무 감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기독교사 대회에 항상 그 대회 옆에 있었던 기도실이 끊임없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릴레이로 기도하시는 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또 그분들의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 또 그 기도실을 계속 지키게 됐었는데, 이 기독교사 대회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의 운행하심과 또 그 여호수아가 싸우듯이 일하는 스님들을 세우시는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대회를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사역팀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기도로 또 그 활동으로 이렇게 그 헌신하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제일 쉽고 생생나는 일이 후원금을 내는 일이 있겠다 싶어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쉬운 방법을 택하느라고 성과급 중에서 100만 원을 떼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 기독교사 대회를 같이 참석하고 싶은 사람 그 대회비로, 대회 참가 등록비로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남 서울과학고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청년 투임을 한 황상원입니다. 청년 투임을 하고 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 학교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주 바쁘잖아요, 학교에서는. 근데 연락도 해야 되고, 또 그 모임 함께 이렇게 돌아도 보고,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도 있겠구나, 뒤에서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고 했고, 사실은 2010년 기독교사 대회까지 내가 가야 될까 했는데, 또 가서 보면
훨씬 더 내가 더 젊어지고 새로운 것도 아주 많이 배우고 아직도 지금 뭐 배울 것이 많다고 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주 북초등학교 이번 3월에 발령받은 한수라입니다. 저 예비교사 때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그렇게 대회에 참여를 했다면 현장에서 6개월 동안 또 지내보니까 또 진짜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 단체에 대해서 더 소망을 품게 되고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학기를 지냈거든요. 근데 너무 착한 애들을 만났어요, 다행히. 그랬는데도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가면서 후회되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6학년이라서 이제 졸업을 시키는데 또 2학기에 대한 설렘도 있고 너무 걱정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사로, 기독교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를 계속 느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로 많이 준비를 함으로써 제가 4년간 품었던 그 마음이 꺾이지 않고 이제 동역자도 만나고 그래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게 한 해 한 해 그렇게 거듭될 수 있게 그런 반석,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5월 연합기도에 이제 말씀을 누구 전할 사람을 찾던 중에 현수호 선생님이 우리 말씀을 전하는 것 대신에 그 시간을 연합기도의 홍보물을 우리가 포장하는 시간으로 하자. 교회 홍보하자 이번에는. 자기한테 이제 100주년, 이제 제주도 2008년도에 100주년 이제 그 교회 그 홍보하면서 100주년 기념 교회 행사를 하면서 교회 주소가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한테 제주 전체 주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걸 하자. 학교에는 많이 홍보했으니까 학교보다는 거기를 먼저 하자. 제안하면서 이제 홍보물을 이제 엄청 많은 분량을 제가 주문을 하고서 이제 그때 제안할 때는 이제 쉽게 제안을 했지만 집에 도착한 홍보물을 보고서 사실은 들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저는 이제 주로 학교에 홍보할 이제 거는 제가 포장을 하고 이제 교회 홍보할 거는 현수호 선생님 그때까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홍보할 거는 제가 일부분을 그 중에 한 반 정도를 이제 교회 연합기도회 날 이제 교회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홍보물을 포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이 지역의 대표긴 하지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진짜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같이 제가 연합기도회 날 11명 정도 참가했는데 남으신 분 한 8명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포장을 하면서 이 8명한테만 이런 홍보되는 게 너무 기쁘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독교사대회 바람은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번 기독교사에 대해 가서 우리가 그냥 야 기독교사야, 기독교사 모임하고 있어,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기독교사 운동하고 있어. 그래서 그냥 자부심만 갖고 어떤 자신감을 갖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 앞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걸 기독교사 우리 운동 가운데 부어주신 거 너무 보이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하나님을 덜 찾고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나 죄나 그런 부분에 너무 분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사실 고백하게 됐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누군가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 누군가 미워했던 부분, 그러니까 학교에 단지 많은 일을 한다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누군가를 많이 후원한다고 누군가를 많이 돕는다고 해서 사실 우리 죄가 그냥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명히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지 못했던 부분들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됐던 부분이 죄를 지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하나님께 풀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못 믿을 사람 당신은 철없는 사람
눈물이 달래봐도 어쩔 수 없지만 마음 하나는 괜찮은 사람. 오늘은 쌈박질 또 내일은 무단결석 지근지근 사고 치고서 발뺌하겠지. 난 이제 지쳤어요 지저스. 내다가 지쳤어요 지저스. 혼자서는 방학이 너무너무 멀어요. 당신은 못 말리는 초디, 당신은 날 울리는 중디. 혼자서는 1년이 너무너무 길어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전북 좋은교사입니다.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당신은 답답한 사람. 아 당신은 모를 사람. 입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에 걸리는 마음 하나는 따뜻한 사람. 바람에 맴돌다 또 맴돌다 어딘가 기웃대다가 원주 왔겠지. 교사대회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원주. 교사대회 잘 왔어요 원주. 혼자서 1년이 너무너무 외로워. 당신은 능력 있는 티처, 당신은 팔방미인 티처. 함께하는 이 밤이 너무너무 좋아요. 모두 다 함께해요 교사. 짠 한번 와보세요 교사. 2010 교사대 너무너무 기대돼. 교사 아닌 사람, 교사 몰라요. 교사 다른 사람 몰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교사들의 실제 모습. 교사 탐구 생활. 교사의 장단점 분석편이에요. 먼저 장점이에요. 이 사람은 교사예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다가 혼내고 혼내다가 같이 고민해요. 그렇지만 교사의 최대 장점은 방학이에요. 남들 일할 때 자고 노는 기분,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아침에 일찍 눈을 떠요. 오늘도 학교에 가야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몰려와요. 올해 아직도 방학이에요. 방학. 이 맛이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일반 직장을 다닌다고 해봐요. 이런 젠장. 여름휴가 며칠 있는 것도 직장 상사가 바꿔달래요. 어떻게 짠 휴가인데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 괜찮지 않냐. 애도 없으니 가족 여행 좀 가게 한 번만 양보해 달래요.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죽을 마실 것 같아요. 방학이 아니어도 교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여름방학 계획을 5월부터 짜느라 쉬는 시간이 짧아요. 물론 바쁠 때도 많아요. 학생들 수만큼이나 일이 몰려들 때도 있어요. 공문도 처리해요. 전화도 자꾸 와요. 하라는 조사는 또 왜 이리 많은지 귀찮아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4시 반 넘었어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요. 무조건 일을 접어요. 내가 퇴근했다는 사실을 다른 선생에게 알리지 말라는 선배 선생들의 말을 오늘도 가슴에 새겨요. 아이들 때문에 삶의 활력을 얻을 때가 많아요. 학생들을 동원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은 결혼식 때 드러나요. 무려 40인조 합창단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굳은 확신을 갖고 있어요. 다음은 단점 편이에요. 회사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어요. 이런 우라질, 돈 벌어 먹는 게 쉽지 않다고 하소연만 해요. 그러다 친구가 나보고 너는 방학이 있어서 좀 낫지 않냐고 해요. 더 심한 건 주당 18시간 수업이라고 하면 하루에 4시간만 일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놀고 먹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 살짝 스팀이 올라와요. 그러다 친구가 상사 부인이 교사인데 까탈스러워 힘들다고 욕을 했대요. 말투가 그게 뭐냐. 똑바로 앉아서 내 눈 보고 얘기해라. 완전 학생 다루듯 해요. 이러다 종례까지 할 판이에요. 교사의 잔소리 본능은 정말 삐리리예요. 수업종이 울렸어요. 선생들이 하나둘씩 교실로 가요. 늦게 들어가면 교실은 난장판이 될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선생도 학생만큼 수업하기 싫어요. 의자와 엉덩이가 합체해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억지로 일어나 교실로 가서 수업을 해요. 알아듣는 학생은 안드로메다에 가버렸나봐요. 반응이 없어 속이 터져요. 만화책 보는 학생, mp3 듣는 학생, 문자 보내는 학생, 이놈들이 안드로메다에 가야 하는데 완전 개념을 밥 말아 드셨어요. 학생들과의 밀당은 짜증나는 기본 생활이에요. 학생이 배가 아파서 야자를 못하겠다는 속이 뻔히 보이는 핑계를 대어 눈동자를 보니 절대 진심이 아닌 것을 본능적으로 파악해요. 이놈의 시키가 야자를 제끼고 PC방에 가려는 게 분명해요. 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엄마에게 전화해. 이것으로 일단은 야자를 튀고 놀러가는 것을 선빵해요. 오늘은 스승의 날이에요. 케이크와 카네이션은 기본, 풍선은 옵션이에요.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만 같아요. 내 교사 생활 최고의 교실을 기대해봐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어요. 오 마이 갓. 이런 우라질량 보존의 법칙. 이놈들이 자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나둘씩 일어나요. 아, 이건 깜짝 이벤트임이 분명해요. 이제 무슨 날인데 수업해요? 수업을 하지 말자고 해요. 아이스크림을 쏘라고 해요. 이벤트는 없었어요. 스승의 날은 왜 생겨가지고 불편해 죽겠어요.
학급의 단합을 위해 오랜만에 삼겹살 파티를 해요. 학생들이 좋아라 하는 모습을 보니 뭇해요. 사진도 찍어요. 학생들에게 추억을 남겨주는 것도 교사의 일이에요. 학생들이 고기를 싸줘요. 이 맛에 교사를 하나 봐요. 보너스 기독교사 편이에요. 영성이 만땅인 기독교사는 개학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요. 얼마 전에 들은 초강력 울트라 슈퍼 메가톤급 학급 운영 세미나를 통해 올 한 해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을 해요. 컴퓨터를 켜고 몇 글자 적어요. 지워요. 머리를 혹사시켜요. 적어요. 지워요. 기도해봐요.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멍멍. 너무나 망설이고 고민하는 내가 미워요. 그래도 드디어 결심이 섰어요. 올해는 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도 시작해보는 거예요. 내 사진도 샤방샤방 윤기 좔좔 뽀샵된 걸로 넣었어요. 학부모님들이 좋아할 모습이 떠올라요. 1년 동안 어떻게 학생들을 리모델링 할 것인지 적고 가정 방문을 할 것이라는 약속도 조심스럽게 내용으로 담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반 학생들의 이름을 적어요. 이승기, 김연아, 리쿤. 봉투에 고이고이 하나씩 담아요. 아싸라비아, 이걸로 개학을 맞을 준비가 시작이에요. 내일을 기대하며 꿈나라로 가요.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개학이에요. 날은 춥지만 어제 잠도 잘 자서 그런지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쁘네요. 가슴이 콩닥콩닥 두근두근 설레어요.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받치지 않고 미칠 것 같아요. 종치기 10분 전 반에 들어왔어요. 재빨리 초강력 안구 레이더를 작동해 아이들을 스캔해요. 예상대로 모범생의 아우라를 내뿜는 샤방샤방 너무 이쁜 아이들이 내 마음을 무릇하게 해요. 오 마이 갓김치. 이런 우라질레이션. 저쪽 구석탱이에 껌 좀 씹은 아이가 있는 것으로 스캔돼요. 비행기를 좋아할 것만 같은 느낌의 아이도 있어요. 이런 호랑말코 같은 녀석들. 올해도 저 아이들과 함께 지낼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막 조여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들이 분명한 것 같아요. 학급 운영 세미나를 통해 미리 준비해 놓은 자기소개서를 돌리고 학생들이 집중할 때 사진을 한 방, 두 방, 세 방 찍어요. 아이들이 짜증내고 초상권 침해라고 우겨요. 이 녀석들이 겁을 상실했어요. 쉬는 시간에 손금 좀 봐줘야겠어요. 무시하고 찍어요. 또 찍어요. 이건 나중에 학급 게시판에 사용할 거예요. 다음으로 지각 벌금, 결석 죽음이라고 학급 운영 방안을 이야기해요. 학생들을 다시 한번 스캔해서 똑똑해 보이는 학생을 골라 임시 반장을 정해요. 이제 학급 아이들의 사진을 찍을 차례예요. 아이들 각자 프로필 사진을 찍기 시작해요. 사진도 프로급으로 찍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학급 게시판이 시크하고 엣지 있게 마무리될 거예요. 벌써 4월이에요. 지금까지도 너무 바빠 숨도 못 쉬었는데 다시 한번 가정방문을 시작하려니 가슴이 답답해져요. 하지만 했을 때의 보람도 알아요. 또 한번 고민해요. 그래요. 올해도 가정방문을 하는 거예요.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통신문을 보내고 부모님의 날짜를 체크해요. 스스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자리를 정리하고 퇴근해요. 가정방문을 시작해요. 힘들어서 일찍 집에 가고 싶지만 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걸어요. 학생 집이 멀어 밤하늘과 친구를 해요.
한참을 걸어서 집 앞 골목에 도착하니 이걸 왜 하겠다고 했는지 완전 급 후회가 되어 집에 오는 동안 학생도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언제쯤 나의 진심을 알아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도착하니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세요. 손발이 오그라들고 대장의 융털이 곤두서요. 너무 떨려요.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먼저 아이방을 구경해요. 그래도 책이 있어요. 만화책이지만 다행이에요. 부모님과 상담을 시작해요. 이런 우라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머리가 백지예요. 부모님께서 먼저 이야기하시기 시작했어요. 레알 감사해요. 20분 방문 예정이었는데 부모님은 혼자서 1시간을 이야기해요.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꿋꿋하게 이야기를 들어요. 부모님과의 친밀감이 쌓인 것 같아 뿌듯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모습에 또 한 번 감사 기도를 드려요. 이것으로 가정방문의 첫 단추가 채워졌어요. 밤은 늦었지만 뿌듯함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가요. 힘들었던 가정방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고 나니 학생들과의 관계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이제 자신있게 또 한 번 상담을 시작해요. 성격, 장래의 희망, 집안 환경 등등 학생들에 대해 알아야 할 것도 알고 싶은 것도 많아졌어요. 그 중에서도 너무나 사랑이 필요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결심했어요. 올해 1:1 결연은 이 아이예요. 유스투게더에 메일을 보내요. 며칠 뒤 1:1 결연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완전 캡숑 행복해요. 1년 동안 이 아이를 잘 돌보아줘야겠다고 마음먹어요. 이렇게 올해도 학생들과 함께하며 기독교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생각하니 교사는 나의 천직인가 봐요. So dumb right now, standing outside my house, trying to apologize. You're so ugly when you cry. Please, just cut it out. And don't tell me you're sorry, 'cause you're not. And baby, when I know you're only sorry, but you put on quite a show, really had me going, but now it's time to go. Curtains finally closing, that was quite a show. Very entertaining, but it's over now. But it's over now. Go on and take a bow.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동분서주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에 부딪힌다. 내 삶의 중심이자 내 꿈과 비전인 이 학교 현장에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가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틈도 없이 바쁘게만 움직인다.
부스스한 얼굴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막 눈을 뜬 아이들과 아침 인사를 하는 김영식 선생님. 어느덧 부쩍 자라버린 큰아들은 의젓한 인사를 하지만 아직 어린 쌍둥이 딸들은 아빠를 그냥 보내기가 무척 아쉬운 듯 아빠 품에 꼭 붙어 한참을 안겨있는다. 여느 때 같으면 간단한 아침이라도 먹고 나왔겠지만 기독교 사대회를 앞두고 아침 금식을 하느라 눈뜬 지 10여 분 만에 집을 나섰다. 이번 학기에는 담임이 아닌지라 다소 여유있게 학교에 들어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급히 처리해야 할 공문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된다. 혁신학교 중점학교 담당, 학력 향상 중점학교 담당, 방과 후 학교 담당, 교원 능력 개발 평가 담당, 전문화 연수 담당, 공개 수업 관련 업무 담당, 연구부 등 그의 앞에 놓인 타이틀이 많은 만큼 쏟아지는 업무량도 엄청나다. 수업하는 시간 외에는 계속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와 씨름하는데도 도무지 끝이 있긴 한 건지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제 교사하면 이렇게 수업 연구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일에 좀 집중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수업 연구할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일과 중에는 주로 이제 학생들 만나는 일들, 수업 연구하는 일들을 많이 쓰고 이제 그 학생들 수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일과가 시작이 되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거 다 하다 보면 뭐 아무리 빨리 해도 9시, 10시 이전에 끝나기는 어렵더라고요. 김 선생님의 정신없는 하루 일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은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수업 시간이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교사가 되었는데 지금은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보다 교무실에 앉아 업무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은 현실이 서글프기만 하다. 게다가 오늘은 3학년이 학력고사를 보는 날이라 그나마 있던 수업마저도 2개나 취소됐다. 혁신학교 워크숍 경비를 정산하고 에듀파인 예산을 청구하고 교정협의회 현수막을 제작하고 협의회 때 쓸 브리핑 자료를 제작하고 수행평가 기록하고 기말고사 채점하고 방학 때 시행할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수업이 없어진 덕분에 많은 일을 마무리할 수 있긴 했는데 좋아해야 할지 아쉬워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 뭔가 도움은 주고 싶은데 제가 완벽하게 그걸 해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발을 뺄 때도 있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그럴 때 제 마음속으로 저게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 학생이 이제 1년 지나서 올해 들어와서는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듯한 너 너무 빨리 포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좀 많아요. 늘 어두워진 밤하늘을 보며 제일 늦게 퇴근하는 김영식 선생님이 오늘은 웬일인지 다른 교사들은 일에 열중하고 있는 6시에 퇴근 준비를 한다. 오늘은 화요일. 아무리 바빠도 꼭 참석하는 기윤실 교사 시흥지역 모임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은 종강 모임이라 바쁜 업무 사이사이에 선생님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며 참석 여부와 모임을 가질 식당도 알아봐야 했다.
그래도 기윤실 교사 모임은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모로 활력을 주는 모임인지라 학교 일만큼이나 우선순위가 높은 중요한 모임이다. 기독교사로서 또 교사로서 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이렇게 살려면 제 본성을 거스리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 그 본성에 대해서 날마다 이렇게 이렇게 직면하지 않으면 그냥 제 본성대로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한테 짜증내고 또 동료 교사들한테 짜증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가 제 안에 있으면 제가 학생들 앞에서도 이렇게 더 한 번 더 내려놓게 되고 또 동료 교사들 앞에서 한 번 더 내려놓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사 모임이나 신우회 모임이 꼭 필요한 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그 속에 잠겨 있게 하고 그래서 내가 기독교사임을 계속 일깨워주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꼭 그 모임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거죠.